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입니다. 2025년 왜 국세청이 가족 간 돈거래를 더욱 살펴볼까요? 요즘은 정부 재정이 빠듯해지면서 세금을 걷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게다가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돈이 오가는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도 혹시 증여세를 피하려는 건 아닐까 하고 꼼꼼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거래 패턴으로는 갑자기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우, 부모가 자녀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증여액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보내는 경우도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으로는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고요. 배우자끼리는 무려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나 손주에게는 훨씬 적은 한도가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제자매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총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손주는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총 2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세금을 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돕기 위해 1천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 하고 아무런 서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돈이 단순한 생활비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증빙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문제는 차용증도 없고 계약서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국세청은 이 돈을 증여로 판단했고 딸은 증여세를 일부 내야 했습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큰 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이나 계약서 영수증 보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주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손주를 아끼는 마음에서 꾸준히 지원한 것이었죠. 하지만 국세청은 이 송금을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일정 금액이 오랫동안 꾸준히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손주는 10년간 합산 금액이 비과세 한도 2천만 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생활비를 지원할 때는 현금을 직접 송금하기보다 학원비, 등록금, 병원비를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제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시 부모가 주는 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혜택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신설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혜택의 핵심은 기존 5천만 원 공제 외에 결혼 또는 출산 시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금액은 자녀 1인당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 기존 5천만 원에 추가 1억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 합산은 사위 며느리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자녀와 배우자, 각각의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결혼하는 부부 전체로는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 제한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한해 적용됩니다. 오늘은 가족끼리 금전이동이 있을 때 주의해야 할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세금 문제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